네, 오늘의 레슨 주제는 바로 이 코킹입니다. 자, 코킹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약간 손목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요즘에 많은 골퍼분들께서 손목은 많이 사용하면 안 돼. 최대한 손목의 사용을 자제해서 임팩트, 스윙을 해야지만 공을 똑바로 칠 수 있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킹의 동작을 거의 약간 무시하고 약간 손목은 무조건 쓰지 않으려고만 해서 좀 생기는 또 문제점도 있고 또 비거리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 거리의 필수 동작 코킹이라고 지어봤는데요. 자, 이 코킹만 잘해도 우리는 비거리를 조금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레슨에 앞서서 그럼 바로 이 코킹이란 무엇이냐 좀 쉽게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코킹이라는 것은 우리가 손목을 꺾으면서 이 아래에 있는 우리가 지금 헤드가 조금 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이 무게가 무거운 이 헤드가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손목을 꺾으면서 이 지렛대 역할을 해주는 이 동작을 바로 코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어쨌든 손목을 꺾어서 밑에 있는 무거운 이 무게를 살짝 위쪽으로 올려준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코킹. 자, 코킹을 무조건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코킹이 없이 우리가 스윙이 이루어졌을 때 우선 가장 먼저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어드레스를 하고, 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이언 클럽은 우리 클럽 중에 가장 무거운 부분이 이 헤드 부분이에요. 헤드 부분이 이 밑에 쪽에 있죠. 자, 이 무거운 이 무게를 위쪽으로 올려주려고 했을 때 이 손목 코킹이 없이 지렛대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이 무거운 이 무게를 위로 올리려고 했을 때 우리가 손을 사용해서 이렇게 뭔가를 끌어올리려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다시 한번 뭔가를 손으로 위로 이렇게 코킹이 없이 위로 올리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죠. 자, 중간에서 멈춰 봤을 때 자, 내 손은 지금 상당히 위쪽으로 허리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헤드는 지금 밑으로 많이 처져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클럽을 다시 헤드를 위에까지 올리려면 뭔가를 몸을 써서 올려야 돼요. 올려야지만 자, 손도 올라가고 헤드도 탑스윙까지 올라가는 걸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상체를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상체를 많이 일으키게 되면 이 상태에서 그냥 휘둘렀을 때는 우리가 헛스윙이라는 자, 이런 미스를 하니까 상체를 이용해서 올렸으면 칠 때 다시 내려오면서 스윙이 돼야지만 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위아래로 상당히 요동치는 그런 스윙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해서든 공은 맞추겠지만 뒷땅도 날 확률이 높고 몸이 원래 자리로 빨리 돌아오지 못하면 터핑의 위험성도 상당히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손을 이용해서 이 아래에 있는 헤드를 위쪽으로 끌어올리려고 했을 때 제 오른쪽 팔꿈치를 보시면 어떻게 돼요? 상당히 많이 붙어 있고 그리고 공간도 되게 좁아져 있죠. 그리고 많이 굽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코킹이 없이 손을 이용해서 무거운 물체를 위로 올리려고 했을 때 상당히 오른쪽 팔꿈치가 굽혀져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백스윙을 하게 된다면 옆에서 보시면 백스윙 탑에서의 모양이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뒤로 빠지는 치킨닝 동작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자, 이런 백스윙을 만들어 줬을 때 다시 얘를 모으고 붙이고 이렇게 내려오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빠져 있으면 우리는 그대로 굽어져 있는 이 팔꿈치를 이용해서 앞으로 내려오면서 헤드도 상당히 많이 다치게 되고 손도 앞쪽으로 내려오면서 아웃에서 들어오는 소위 엎어치는 이런 샷이 나오기가 또 쉽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드레스 때 자,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놨잖아요.
삼각형을 만들어 놓은 이 삼각형을 최대한 끝까지 유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팔꿈치가 접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 올리려는 스윙이 강해지면 바로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면서 바로 삼각형이 많이 무너지게 되죠. 자, 삼각형이 많이 무너지게 되면 오른쪽 겨드랑이도 상당히 붙어 있을 뿐더러 오히려 몸에 많이 달라붙어서 큰 원을 그리면서 스윙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의 문제점을 몇 가지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이런 문제점들이 오히려 비거리를 조금 거리를 안 나가게 만드는, 적게 나가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좀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들어 올리려고 했을 때 상체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오른쪽 팔꿈치도 접혀지면서 뒤로 빠지는 치키닝 동작, 그리고 삼각형이 빨리 유지가 되지 못하고 빨리 접어지면서 몸에 붙는 동작. 자, 이런 동작들로 인해서 거리가 조금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문제점을 좀 설명을 해드렸다면, 자, 올바른 코킹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많이들 궁금하시죠? 올바른 코킹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올바른 코킹을 하려면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자, 이 코킹은 손목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코킹을 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 손이 솔직히 이렇게 많이 돌아가죠.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코킹이 아닌가요?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코킹이 아니라 그냥 손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손을 돌리면서 백스윙을 시작할까라고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가 회전 운동이라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상체를 많이 회전해야 된다는 것도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근데 상체를 회전하니까 그래, 내가 잡고 있는 손도 이렇게 같이 돌아야 되는구나 라고 많이들 약간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상체는 회전이 되지만 이 손은 회전이 아니라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 상체만 회전이 우선은 돼야 됩니다. 시작부터 같이 손과 함께 어깨, 상체가 회전이 되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러면 올바른 코킹이란 무엇이냐? 자, 항상 우리가 어드레스 했을 때, 자, 헤드가 손보다 앞에 있어요. 지금 측면에서 살짝 보게 되면 손보다 헤드가 이렇게 앞쪽에 위치해 있죠. 근데 손을 돌리게 되면 지금 보면 헤드는 손보다 뒤쪽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항상 테이크백, 내 손이, 양손이 허벅지 넘어서까지 갈 때까지는 항상 헤드가 손보다 앞에 위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테이크백, 손을 돌리지 않고 일자로 잘 빠지는지, 자, 내가 혼자서 셀프로 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내가 손을 이렇게 돌리게 된다면 측면에서 봤을 때 손보다 헤드가, 그리고 몸의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져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다시 앞쪽으로 돌아서서 내린다면 어떻게 돼 있어요? 헤드는 상당히 오른쪽에 있고 많이 열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손이 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손보다 헤드가 앞쪽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상태로 다시 어드레스를 해준다면, 제가 처음에 어드레스 했던 그 정렬과 일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약간 구별을 해가면서 내가 손이 돌아가는지 아니면 일자로 잘 스타트가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을 한 다음에, 자, 항상 헤드가 손보다 앞쪽에 위치해 있는 것을 체크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는 바로 중요한 코킹의 동작인데요. 자, 여기에서 헤드가 올라올 수 있도록, 자, 왼손에, 자,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 새끼손가락에 힘을 주면서 살짝 위로 튕겨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꺾어주면 바로 코킹은 끝입니다. 다시 허벅지까지는 헤드가 손보다 앞쪽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약간 왼손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살짝 튕겨주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립을 잡고 있는 왼손 엄지에 연결되어 있는 손목이 이렇게 앞으로 꺾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자, 서서 앞쪽으로 코킹을 한 다음에 회전을 하면 끝이다. 이런 레슨 아마 본 적이 많으실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쭉 간 다음에 약간 튕겨주듯이 올라가면 여기서 코킹이 끝입니다. 거기서 몸이 회전이 되고 스윙을 하면 올바른 코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손목은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일자로 빠져서 약간 헤드를 튕겨 주듯이 올리고 이렇게 스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코킹을 하지 않고 코킹이 없는 스윙과 그리고 코킹이 정확히 잘 이루어진 스윙 두 가지를 한번 쳐볼게요. 자, 첫 번째로 코킹이 없이 그냥 올라갔을 때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바른 코킹 와서 헤드가 위쪽으로 약간 튕겨주는 느낌으로 네. 이거 스윙 지금 보면 이 코킹을 지금 하게 되면 손에 좀 힘이 들어가잖아요. 네. 대부분 코킹 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힘 뺀다고 손에 힘 빼갖고 그냥 이렇게 올려서 어깨 힘이 더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이렇게 코킹을 하면 그럼 어깨 힘도 조금 더 오히려 잘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때요? 그렇죠. 왜냐하면 코킹을 안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네. 밑에 있는 이 무게를 위로 올려야 되니까 그렇게 어깨. 어깨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많이 움츠려지게 되죠. 네. 움츠려지게 된 거를 다시 또, 그대로 네. 치게 되면 정말 정확한 임팩트가 나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네. 그럼 그렇기 이 때문에 손에 힘을 약간 그 어드레스 때 만약에 힘을 1에서 10이면 어느 정도 줘야 되고 코킹을 할 때 힘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이렇게 더 들어가야 되는지 그걸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평소에 어느 정도 딱 어드레스 때 잡고 계세요? 네. 보통 많은 분들 이렇게 뭐 그립에 힘을 빼고 네. 잡고 그냥 약간 설렁설렁 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네. 저는 솔직히 잡고 있는 그립의 악력은 조금 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코킹을 함으로써 솔직히 손목에 힘이 없으신 분들은 약간 코킹을 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거를 위로 올려주는 동작이기 때문에 손목에 힘이 안 들어간다면 우리는 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깨를 이용해서 양손을 이용해서 올리게 되는 거죠. 조금은 힘들어도 그립을 견고하게 단단하게 잡으신 후에 올려놓고 자, 여기에서 이 손목 왼손 엄지에 연결되어 있는 여기를 꺾으려고 하면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까 그 왼손 네 번째, 다섯 번째 새끼손가락까지 연결되는 이 부분을 약간 요 손바닥 지금 그립을 잡고 있는 이 왼손의 손바닥 끝부분을 이용해서 살짝 누르면서 튕겨준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수월하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왼손 엄지 쪽에 이 손목만 무조건 꺾는 게 아니라 이 손바닥을 이용해서 살짝 누르듯이 올리면 네. 잘 올라간다는 네,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코킹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또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작부터 얘를 누르면서 그립 끝을 누르면서 이렇게 올리는 분들 계시죠. 네. 왜냐하면 네. 코킹을 네. 빨리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는 처음부터? 분들 계십니다. 네, 이거는 조금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시작부터 코킹이 되기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타트는 일자로 빠져준 후에 자, 내 손이 오른쪽 허벅지까지 왔을 때 이 부분에서 손목이 살짝 꺾어서 튕겨 올려주듯이 올리는데 자, 이 부분에서 손만 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체도 회전이 되면서 올려야지만 정확하게 코킹도 이루어지고 몸통도 꼬이면서 강한 임팩트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코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이 잘 맞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너무 시작부터 손목을 꺾어서 올리고 있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서 회전 없이 또 손만 꺾어서 올리고 있는지 이것을 조금 확인을 하셔야 돼요. 가장 크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내가 상체가 우선은 회전이 되고 잘 회전이 되고 난 후에
코킹도 이루어져야지만 강한 임팩트가 나오고 정확한 임팩트가 나오는 거지 무조건 코킹, 손목만 꺾는다고 해서 거리가 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이 잘 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립도 조금은 단단하게 견고하게 잡으면서 손목의 힘도 조금 길러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저 올바른 코킹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과연 코킹의 장점은 무엇이냐? 자, 제목에서도 나왔다시피 거리를 내보내는 필수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코킹을 꼭 해야지만 거리가 많이 나나? 제가 조금 전에도 코킹을 한 스윙과 안 한 스윙을 비교를 해봤는데 이번에 한 번 더 치면서 과연 거리가 차이가 많이 나는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와, 자, 정말 코킹을 안 하고 손목을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이번 레슨을 통해서 모든 네. 게 확인이 될 것 같아요. 저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준 프로가 많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자, 지금은 제가 약간 코킹을 상당히 손목 사용을 되게 절제하면서 친 스윙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는 그러니까, 네. 제가 원래 하던 방식으로 살짝 코킹을 주면서 지렛대 역할을 해주면서 힘이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지렛대 역할을 해줄게요. 일단 소리가 다르네요. 네. 네. 거리도 거의 40m가 차이가 났어요. 네, 저는 지금 뭐 세게 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코킹이 이루어지면서 그 힘이 위에까지 전달이 잘 되고 내려올 때도 손목에 풀림이 없이 그대로 내려와서 임팩트 순간에 헤드가 퉁 떨어질 수 있도록 이 꺾었던 이 손목을 조금 살짝 풀어준 것뿐인데 강한 임팩트가 나왔습니다. 와. 그래서 이 코킹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비거리를 내보낼 수도 있는 거지만 자,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거 뭐예요? 손목 이렇게 풀리면서 내려오는 거 가장 캐스팅. 싫어하죠. 네. 비껴 맞죠. 저렇게 좀 그렇죠. 비껴 치죠. 네. 자, 코킹이 정확히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자, 테이크백 해놓고 항상 헤드가 손 앞에 있는 상태에서 살짝 튕겨주듯이 회전과 함께 올라갔어요. 자, 올라갔으면 지금 보시면 딱 각이 딱 만들어져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손목을 풀리려면 내가 일부러 또 힘을 이쪽으로 써야 돼요. 하지만 이미 힘을 이쪽에 딱 모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그대로 내려오면서 더 강한 임팩트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코킹이 안 된다 하면 코킹이 없는 스윙을 한다 하면 올리죠. 탑에서 어떻게 돼요? 상당히 손도 되게 뻣뻣한 느낌이 있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뭐 이렇게 약간 맞아요. 출렁이면서 위에서 내려올 휘청할 수는 수 있어요. 있죠. 네, 맞아요. 있지만 되게 정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네. 돼요. 이 타이밍을 맞추는 게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기술이네요. 네. 아니 그쵸. 정말로요. 저렇게 코킹 없이 가는 선수들도 있어요. 네, 있어요. 여기 가다가 힘을 내려고 네. 선수들은 또 타이밍을 잡잖아요. 위에서 차가 휘청하면서 이렇게 그쵸. 내려오는 선수 있거든요. 네. 그게 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너무 아찔하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위에서 출렁이면서 비거리는 오히려 더 약간 레이트하게 내려오면서 비거리 낼 수 있지만 아까 송경서 프로가 말했듯이 정확성이 너무 맞아요. 많이 떨어집니다. 네, 비거리를 얻으려고 정확성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실수가 너무 많아지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코킹이 없이 올라가게 되면 이 상태에서 자, 다시 그대로 내려오게 되면 헤드 어디 있어요? 완전 네, 밑으로 지금, 완전 지금 풀려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공을 맞춘다면 손도 많이 올라가고 이미 이렇게 풀렸기 때문에 우리는 비거리를 멀리 내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거리를 내보내고 거리를 내보내려고 하신다면 코킹을 정말 올바르게 하셔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그러면 코킹 조금 올바른 코킹을 사용해서 자,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오, 굿샷. 백스윙도 안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컨디션 너무 좋으신데요. 아까보다 더 많이 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솔직히 이거 하기 전에 손목을 안 쓰고 코킹을 안 하는 거를 공을 정확히 못 맞출까 봐 솔직히 연습을 많이 했어요. 네. 공을 정확히 맞추려고. 네. 네, 그래서 우선 손목을 안 쓰고 올렸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을 꼭 생각을 하시고 내가 너무 뻣뻣한 것 같다, 어깨가 너무 많이 써지는 것 같다 하면 정확히 코킹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과연 코킹을 하는 게 진짜 거리가 많이 나갈까? 저는 프로니까 당연히 많이 나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여기서 좀 의문이 있으실 텐데 제가 짧게 이 짧은 거리, 우리가 그린 주위에서 할 수 있는 이 짧은 거리를 조금 예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어프로치 할 때도 많이들 손목 안 쓰고 그냥 쭉 뻗었다가 쭉 이렇게 치시는 분들 많으시죠. 왜냐하면 어프로치는 특히나 더 손목을 쓰면 안 되니까 많은 분들이 되게 경직되게 쭉 뻗은 상태에서 자, 이렇게 쭉쭉 뻗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스윙이 거리는 별로 많이 나가지 않는데 스윙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또 헤드를 들어 올리려고 어깨가 많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죠. 하지만 이 짧은 것도 살짝의 코킹 그리고 살짝의 양손이 지렛대 역할을 해준다면 스윙이 커지지 않아도 오히려 공 위로 바로 떨어지면서 거리를 더 내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백스윙이 이렇게 커져서 퉁 이렇게 해야지만 지금 뭐 한 20m 정도 나갔는데 자, 이렇게 스윙이 커지지 않고도 약간 지렛대 역할 해주고 코킹을 하게 된다면 네, 오히려 20m 쉽게 20m를 내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킹은 적은 힘으로 비거리를 낼 수 있는 자, 이런 요령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문제점과 올바르게 하는 코킹 그리고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오늘의 레슨을 정리해서 원포인트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코킹, 손목을 돌리지 말고 꺾어라입니다. 자, 손목을 돌리게 된다면 돌려서 백스윙을 들게 된다면 우린 내려올 때 다시 손목을 다시 돌려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뒤로 돌렸기 때문에. 하지만 살짝 꺾어주는 느낌의 코킹을 해주신다면 밑으로 퉁 헤드가 퉁 떨어져서 헤드 무게를 무조건 잘 느낄 수가 있고 적은 힘으로 강력한 파워를 내면서 비거리는 무조건 늘 수가 있습니다.